들으면 그걸 한국말로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를 들으면서 네. 한국말로 본인이 이제 그래도 말을. 단어들이 쏙쏙 보인대요. 신기하더라고요. 영지 아니야? 첫째예요? 첫째는 둘째는 에피소드 다 외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엄마표 영어의 힘인 거고 맞아요. DVD하고 흘려듣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행복한 일이네. 그죠. 그래서 좀 천천히 해달래 했더니 그냥 원래 속도가 좋다고 엄청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입력되는 대로 바로 출력이 지금 맞아요. 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아빠가 보통 놀라잖아요. 그지 마세요. 말하지 말자고. 딴 사람. 알려주지 말자. 우리만 하자. 나중에 빵 보여. 왜냐면 제가 많이 데리고 하자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요. 그때 돼서 빵 다 보여주죠. 후회. 제가 코칭한 애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도 첫 번째 강사님이 이제 타센터 소속 강사님이었거든요. 많이 놀랐어요. 원장님 저희 센터 전체에서 이런 애가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 원장님한테 코칭받는 애들 한 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흘려듣기에 이런 포인트 방법적인 게 좀 달라서 그렇다. 같은 때도 좀 그런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긴 했어요. 똑같은 중요하죠. 프로그램도 어떻게 맞아요. 적용을 해서 선생님.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시연이 얘기해 주세요. 책을 봐서 거기에 제가 빨간 걸로 칠해 있었는데 연다 이렇게 2권씩 리딩 2권 이렇게 해가지고 확 줄였더니 천천히 해서 그런지 확실히 발음이 엄마가 좀 발음 좋아진 것 같지 않아? 본인이 그래. 제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지 딱 2주 됐잖아요. 네, 거기에 발음이 써 있었어요. 원장님이 혀 짧고 비염 심하고 우리 시연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우리 아이의 뭐 혀가 짧대든지 근데 비염 있는 아이들은 계속 막혀가지고 유창성에 이게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꿔줄 방법이 없잖아. 치료해주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한약 먹고선 체질 개선해줘야 돼요. 중학교까지는 사실 학습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 때하고 중등 때하고는 갭이 굉장히 크죠. 네. 학습량도 많고 화교 자체도 아이가 늦어지는데 고등학교에 또 가고 나면 저는 고등학교 2명을 다 키운 엄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가 별거가 아니었네. 고등 때 진짜 체력 싸움인데 이때 비염, 두통 오고 눈 알러지 오고 코 막히고 공부를 못해. 그래서 엄마들은 초등 때 공부만 시키고 막 지식만 넣어주는데 급급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 가서 체력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운동시켜야 된다. 체질 개선해줘야 된다. 초3 때 학원 갔더니 파닉스하고 문법, 네. 단어 이렇게. 예. 이제 학원에서는 처음에 너무 늦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공부의 성향을 보면은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부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쪽이 부족하다 이러면 유튜브를 찾든 뭐를 찾든 막 다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 네. 스스로.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본 우연찮게 거예요. 보시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건 것 같아.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있길래 전화했죠 그냥.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오늘 만나 뵙게 됐는데 제가 보통 초등 고학년에 와서 중3까지 해서 저희가 5년 과정이니까 이렇게 졸업을 시키는데 사실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를 받아준 거는 최초예요. 아이의 스토리를 제가 통화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아, 이 아이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이가 제가 성적도 전 과목을 다 물어봤고 기질 성향을 쭉 들었잖아요. 아, 얘는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 스스로가 치고 올라가겠구나. 따로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등을 뒤늦게 받지 않는 이유는 처음엔 다 받고 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표가 엄마하고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기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영어를 얻기 위해서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져서 저는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학생은 할 수는 이때 스스로가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학습 습관과 태도가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 처음 왔을 때 중학교 네네. 그분 어머니 오셨잖아요. 네. 영재고 가려고 하는 애 제가 그냥 그죠. 하지 말라고 제가 했거든요. 진짜 안 받으셔요. 오. 덕후를 이길 수는 없다. 내가 졸업한 외고는 그 당시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다른 외고들과 달리 외국어 교과 과목을 정석대로 운영했던 학교였다. 전공 외국어가 있었고 제2 외국어는 영어, 제3 외국어까지 교육했던 학교였다. 하루 종일 외국어 수업만 했던 날도 있었다. 덕분에 다양한 외국어에 노출되어 생활할 수 있었다.
외고에는 외국어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다. 가장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다. 어린 시절 가족의 파견 근무, 유학,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제일 잘 구사한다. 발음도 따라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친구들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당량의 언어에 노출되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제2 언어를 습득한 친구들이다. 여긴 밑줄 긋고 별표할게요. 지금 이분이 외국 갈 때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도 고등학교 입학 시험 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특목고를 나왔고 그리고 외고도 시험 봐서 갔던 그 시대 분이에요. 지금 쓴 걸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상당량의 언어에 노출되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제2 언어를 습득한 친구들. 저희가 아는 지금 EFL이에요? ESL이에요? 뭘까요? ESL이에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게 모국어 습득 방식이고 우리가 지금 사교육에서 하거나 공교육에서 하는 건 EFL인 거예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읽기 쓰기가 스피킹 되지 않는 거죠. 의학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 같이 어려운 영어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막을 보기도 했지만 배우들의 인터뷰는 한국어 자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필요에 의한 학습이 저절로 일어난 경우이다. 이 시대에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흔치 않았죠. 네. 무조건 노출 빈도가 높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 습득도 마찬가지이다. 아빠 엄마의 발화가 넘쳐나는 집의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이 빨랐던 것처럼 외국어 학습에도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에 대한 노출 빈도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 빈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의 학습 환경처럼 모든 환경을 외국어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영어만 학습하면 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언어 학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다른 학습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외고에서 두 번째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미 중심이 되어야 한다. 흥미 밑줄 짝이요. 우리는 모두 뽀로로처럼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다. 일부 공부가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두 노는 게 더욱 재밌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분야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까지 이어진다면 공부인 듯 공부 아닌 습득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의 흥미를 가장 잘 알고 자료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 엄빠이다. 아이의 영어 교육을 학원과 영어 유치부에 일임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놀면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주 양육자이다. 저희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거죠. You got me shaking, yeah, I feel the fever come.